치르느라고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잘 쉬었나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힘내서 우리 또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문장을 준비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태소가 최소의 의미 단위, 그리고 단어가 최소의 자립 단위라고 한다면 오늘 배울 문장은요, 최소의 완전한 사고 표현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문장 성분, 문장의 종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지쌤의 이지한 국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과 활용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장은요, 그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완결된 언어 형식을 문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장은 의미상으로는 완결된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요. 구성상으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한 문장을 이루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의 단어도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것도 문장이에요. 뭐 대답하는 거, 네. 이것도 문장이에요. 또는 뭐 주어 없이도 뭐 불이야. 이것도 문장이 됩니다. 결국 문장이란 단어의 개수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생각과 어떤 느낌, 감정을 완결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다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 성분은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는 뭘 문장 성분이라고 말을 하냐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문장 성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부속성분, 세 번째, 독립성분. 이렇게 문장 성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장 성분. 자, 그럼 주성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주성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아,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모두 주성분이구나. 이렇게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문장 성분, 되게 중요한 문장 성분을 주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주성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주성분은 문장에서 빠질 수 없어요. 꼭 필요한 문장 성분. 여러분, 여기서 골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을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서술어,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역할, 서술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예요, 여러분?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주어라고 하죠. 목적어는 서술어가 표현한 동작의 대상이라고 하고, 보어는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보어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어는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으로 기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보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어는요, 반드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여야 해요. 그리고 이 앞에 이 가가 붙은 문장 성분이 보어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얼음이 되다. 이거 문장 성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물이 뭐예요? 주어가 되겠죠, 그쵸? 주어는 여러분 이렇게 주격조사 가, 깨서, 에서, 또는 보조사 는, 도만, 또는 뭐 조사가 생략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어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되다는 여러분 서술어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얼음이는 문장 성분이 뭐게요? 그쵸? 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방금 되다 아니다 서술어 앞에 이 가가 붙어 있으면 이건 보어다라고 했죠. 지금 되다 아니다 서술어 앞에 이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다?
보어가 되는 거다. 됐나요, 여러분? 보어 찾기는 정말 쉬워요.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어 있는 거. 자, 서술어 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주어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서술어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거의 용언, 동사나 형용사는 서술어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체언에다가 이다가 붙은 형태도 서술어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체언, 학생이라는 체언, 명사에다가 이다를 붙이면 뭐가 돼요? 나는 학생이다. 여러분,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쵸? 됐나요? 그리고 목적어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목적격 조사 을이 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 는, 뭐, 도만이 붙은 경우도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밥만 먹는다. 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주워 먹는다 서술어잖아요. 그쵸? 그럴 때 반만의 문장 성분이 뭘까요? 이거 목적격 조사 붙지 않았으니까 얘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 라고 혹시 말을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조사가 목적격 조사 대신 쓰이기도 한다라고 했죠? 내가 밥을 먹는다. 에 지금 밥만이라고 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보조사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문장 성분이구나. 반드시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구나. 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속 성분 가볼게요. 자, 부속 성분. 자, 문장 성분의 종류 두 번째 부속 성분. 자, 부속 성분에는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니까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어요. 자, 부속 성분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다른 것을 꾸며줘요. 즉, 수식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속 성분은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관형어, 부사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관형어는 뭘까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형어라고 해요. 부사어는 관형어보다 수식해주는 범위가 더 넓어요. 용언을 수식해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관형어도 수식해주고요. 심지어는 같은 부사어도 수식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관형어와 부사어의 형태를 진짜 많이 헷갈려해요. 여러분 이번식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찾는 거는 그래도 꽤 비교적 쉽게 하거든요. 근데 관형어를 찾으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해요. 자, 여러분 관형어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관형어의 형태. 자, 관형어는요. 어떤 형태냐면요. 첫 번째, 관형사는 언제나 무조건 관형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차를 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새는 뭐냐 하면 관형사죠. 그쵸?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사이면서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또 관형어는 어떤 형태가 있냐 하면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요. 여러분 관형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의. 그쵸?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고향의 풍경을 그렸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고향의가 지금 풍경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관형어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관형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고향이라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죠. 이럴 때 관형어가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여러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형태가 나오냐면요. 용언의 어간에다가 이번에는 관형사형 어미. 여러분 관형사의 어미는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뭐뭐은, 뭐뭐는, 뭐뭐 리을, 뭐뭐 던 이런 애들이 다 관형사형 어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푸른 바다에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푸른이에요. 이거의 품사는 뭐예요, 여러분?
품사는 푸르다니까 형용사죠. 그쵸? 그런데 문장 성분은 뭘까요? 문장 성분에 형용사라는 거 있었어요? 아니요. 뭘까요? 그쵸. 지금 바다라는 체온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니까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얘가 관형어가 됐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얘의 기본형은 푸르다예요. 그쵸? 푸르다, 푸르고, 푸르지. 변하지 않는 부분, 인여성모, 간에다가 관형사형어미 뭐가 붙었나요, 여러분? 지금 푸르에다가 니은이 붙어가지고 푸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잡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또 뭐가 관형어가 되는 거냐면 체연이 단독으로 관형어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흔치는 않은데 예를 들면 요 문장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내가 고향 풍경을 그렸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고향은요. 고향의 풍경이라고 해서 얘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관형어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관형어가 될 수 있는 형태는 관형사 또는 체연의 관형격 조사 또는 용언의 어간의 관형사형 어미 또는 체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체연 단독으로 나올 때 관형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사 한번 볼까요? 부사어. 자, 부사어의 형태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부사는 뭐라고요? 용언, 관형어, 부사어들을 수식하는 거다라고 그랬죠. 자, 이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의 형태. 자, 여러분 부사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관형사처럼 얘도 부사는 부사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매우 빠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매우는 빠르다라고 하는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얘는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품사도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이면서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태는요. 체연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요. 아까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부사격 조사는 좀 다양합니다. 부사격 조사는요. 뭐뭐에서 뭐뭐에, 뭐뭐로, 뭐뭐보다, 뭐뭐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다양한데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하자.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하자. 이 도서관에서가 지금 도서관이라는 명사, 체연에다가 지금 부사격 조사에서가 붙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어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용언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거나 또는 부사, 파생, 접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부사형 어미는요, 여러분, 뭐뭐 개, 뭐뭐 도록이 있고요. 부사 파생 접사에는 뭐뭐 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꽃이 뭐 예쁘게 피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꽃이는 주어고 피었다는 서술어잖아요. 예쁘게는 품사는 뭐예요? 품사는 형용사이지만 여러분 문장 성분은 뭐가 될까요? 그쵸. 피었다라는 지금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예쁘다라는 기본형에다가 예쁘다라는 기본형, 예쁘라는 어간에 부사형 어미 개가 붙었으니까 문장 성분이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부사 파생 접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연이 높이 날았다. 이거 보시면 연이 주어고 날았다가 서술어인데 여기에 지금 이가 주격조사 이가 붙었으니까 얘도 주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는요 부사 파생 접사예요. 높다라는 형용사에 부사로 바꿔주는 지금 부사 파생 접사 이가 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날았다라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됐나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접속부사어 있죠? 접속부사어. 접속부사어에는 뭐가 있나, 여러분? 접속부사어. 그치. 뭐, 그리고, 뭐, 그러나, 뭐,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모두 부사어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거는 쉽게 찾는데, 관용어 부사어라고 하면 쉽게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관용어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그리고 또 부사어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가도록 할게요. 자, 문장, 성분의 종류, 마지막 독립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독립적이에요. 즉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독립어를 우리는 독립성분이라고 하고 독립성분에는 독립어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머나 막 이런 어떤 감탄사 이런 거 다 독립어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종구가라고 하면 종구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채연의 혹격조사도 종구가 이것도 부르는 말 이것도 독립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감탄사라던가 아니면 채연의 혹격조사가 붙은 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시어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독립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제시어 잘 모르시려나? 제시어는 예를 들면 청춘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 막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게 바로 제시어예요. 얘가 독립어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을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와, 내 생일이 드디어 내일이라니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문장 성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애들 주성분이 누굴까요? 그쵸? 생일이라는 주어와 내일이다, 내일이라니 라는 서술어가 되겠죠. 얘네들은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주성분이라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얘는 지금 어때요?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이 전혀 없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어가 되는 거죠. 그쵸? 독립어. 얘네들은 이제 독립성분, 얘네들은 주성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내 생일 할 때 내, 드디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내와 드디어는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죠. 와, 생일이 내일이라니. 여러분 말은 되죠. 그쵸? 내와 드디어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고요? 얘네들은 부속성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나의 생일이니까 얘는 뭐예요? 그쵸? 나의 생일. 그리고 드디어. 이건 뭐예요? 부사어.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내와 드디어는 뭐가 된다? 부속성분이구나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일이와 내일이라는 생략이 불가능하구나 주성분이기 때문에 와는 독립적이구나 그러니까 독립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서술어를 배웠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수능에도 몇 번씩이나 나오고 모의고사에 되게 자주 나오는 애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 정의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예요. 이거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말을 해요.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혜가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서술어는 뭔가요, 여러분? 서술어. 그쵸? 얘가 지금 서술어죠. 근데 이 문장에서 목적어 한번 빼볼게요. 지혜가 먹는다.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이 성립할까요? 안 되죠. 왜? 문장이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잖아요. 지혜가 먹는다. 뭘 먹는데? 뭘 먹는지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서술어, 지금 먹는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밥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구나. 밥을 먹는다? 누가 먹는데?
주어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다? 먹는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구나. 즉,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서술어는요.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가 있고요. 주어와 목적어 또는이에요. 또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 또는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있고요.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를 반드시 하나, 둘, 세 개 다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세 자리 서술어가 있어요. 더 있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겠죠? 다행히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쁘다라는 서술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뭐가 예쁜데? 얘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꽃이 매우 예쁘다라고 쳤으면 이 매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문장이 성립되는 건가요? 아니요. 얘는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문장 성분을 우린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꽃이 예쁘다는 꽃이라는 주어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서술어야. 아, 알겠다. 그래서 예쁘다는 한 자리 서술어구나. 꽃이라는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읽다. 읽는다는 몇 자리 서술일까요? 읽는다? 누가 읽는데? 주어 무조건 필요하고. 나는 읽는다? 뭐를 읽는데? 아, 알겠다. 읽는다라고 하는 애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구나. 주어와 목적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나는 학교에 갔다. 자, 가다라는 서술어 볼게요. 가다. 누가 갔는데? 주어 반드시 필요해. 나는 갔어. 어디에 갔어? 궁금해 죽겠어. 빨리 말해. 여러분, 부사어. 근데 여러분 얘는요 없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필수적 부사라고 해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 가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구나. 됐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주어와 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어는 뭐라고 했죠? 되다, 아니다 앞에 이 또는 가가 붙은 문장 성분을 우리는 보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주어, 보어, 서술어잖아요. 문장 성분은. 자, 아니다라고 하는 애는 누가 아닌데, 뭐가 아닌데, 나는 학생이라는 주어, 보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니까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럼 세 자리 서술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는요, 주어도 무조건 필요하고, 부사어도 무조건 필요하고, 목적어도 무조건 필요하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어떤 서술어의 자릿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다면, 다른 문장 성분을 지워보세요. 가려보세요. 가려봤을 때, 문장이 어색하다면, 그 가린 자리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를 가려보세요. 할머니가를 가려보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말이 안 되죠. 누가 주셨는데? 아, 주어는 반드시 필요해. 할머니가 선물을 주셨다? 누구한테 주셨는데? 아, 부사어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네. 할머니가 나한테 주셨다? 뭘 해주셨는데? 이게 다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문장이 완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 알겠다. 주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주어와 부사어와 목적어가 모두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구나. 여러분 이거는 수능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필수적 서술어의 자릿수 설명됐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선생님이 뭘 이야기해 주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친구가 있나요? 그쵸. 자, 우리 아까 전에 부사어는 뭐라고 배웠었죠? 부속 성분이라고 했죠. 아까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속 성분은 생략이 가능해 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필수적 부사어는요. 반드시 필요하대요. 오잉? 이건 또 뭔 소리야? 너무 상충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그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자, 부사어는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술어에 따라 부사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사어 중에서도 필수적 부사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학교에 갔다 해서 얘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부속 성분이라서 생략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나는 갔다?
어디에 갔는데 문장이 성립이 되지가 않잖아요. 가다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부사어가 있어야 되는 서술어예요. 이러니까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조금만 더 예를 볼까요? 나는 책을 넣었다? 자, 넣었다. 어디에 넣었는 데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아기는 아빠 닮았다? 아빠가 없다고 쳐봅시다. 아기는 닮았다. 누구와 닮았는데 문장이 성립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도 부사어인데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 부사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다시. 자,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니까 생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술어에 따라서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자리 서술어랑 세 자리 서술어에 쓰이는 부사어는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라고 말을 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준호가 책을 읽는다. 자, 읽는다는요, 여러분 어때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아, 두 자리 서술어구나. 자,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요, 주어, 무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얼음이라는 보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자리 서술어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와, 꽃이 예쁘다라고 했을 때, 와는 뭐예요? 꽃이라든지 예쁘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성분, 독립어가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문장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문장이 뭔지 배웠고, 문장 성분이 뭔지 배웠고, 문장 성분에는 뭐가 주성분, 부속성분, 그다음 독립성분이 있다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뭐 배웠냐 하면 서술어의 자릿수 배웠고요. 필수적 부사어 배웠습니다. 이제 문장 들어갈 건데요. 자, 문장의 종류가 있어요. 문장은요, 여러분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혼문장은요, 이런 거예요. 날씨가 맑다. 자, 날씨가 문장 성분이 뭐예요? 주어입니다. 맑다 문장 성분이 뭐예요? 서술어입니다. 주어 한 번 나왔고 서술어 한 번 나왔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혼문장이라고 해요. 혼문장 끝. 혼문장은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문제는 이제 겹문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은 푸르고 뭐 해볼까요? 구름은 하얗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문장 성분 볼게요. 하늘은 푸르고 주어, 서술어, 구름은 주어, 하얗다, 서술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어 한 번, 두 번 나왔고요. 서술어 한 번, 두 번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겹문장이라고 말을 해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한 번 나타나면 하나니까 혼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문장이 여러 번 겹치니까 겹문장. 자, 혼문장은 되게 이제 이렇게만 설명해도 간단한데, 자, 겹문장은요, 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뉜대요. 그리고 또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으로 나뉠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자, 아는 문장은요. 혼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부분이 되는데 되게 많아요. 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이렇게 많은데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정의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진 문장은요.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결합된 문장을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말을 하고요.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절을 알려면 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구와 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구와 절은 뭐냐면 하나의 문장 성분이면서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진 단위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공통점으로 써놨죠.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게 구와 절의 공통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저 코스모스가는 하나의 주어라는 문장 성분인데요. 두 개
어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현지가 모범생임을은요, 목적어라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면서 현지가 모범생임을이라는 두 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둘 다 하나의 문장 성분이면서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 코스모스가에서 저와 코스모스의 관계는 저는 지금 코스모스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즉, 수식어와 수식어의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처럼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는 있지만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가지지 못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지가 모범생임을 보면은 지금 현지가 모범생이다. 즉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구성이 보여요. 즉 목적어인 현지가 모범생임을 속에는 현지가 모범생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범생이에다가 여러분 지금 명사형 어미 음이 붙고 거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목적격 조사 을이 붙여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하나의 문장 성분, 목적어라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이루어지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는 형상을 보인 거죠. 이처럼 문장 성분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때 여러분 절은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 뭐랑 비슷하다고요? 그쵸, 구랑 비슷해요.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때요? 구랑 다르죠. 그쵸? 이 부분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쵸? 다르고. 그리고 더 큰 문장 속에 들어있다는 점에서는 문장과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겹문장을 알려면 요 절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와 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호가 책을 읽는다. 여러분, 지금 이거 문장 성분 분석해보면 어때요? 준호가 주어, 책을 목적어, 읽는다, 서술어.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 있으니까 얘는 혼문장이에요. 그쵸? 물이, 주어, 얼음이, 보어져, 아니다,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와 있으니까 혼문장이고요. 와, 꽃이 예쁘다. 여러분, 독립어,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 있으니까 혼문장입니다.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 여러분,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 있으니까 얘는 겹문장이 되는 것이겠네요. 됐나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자, 문장 성분은 뭘까요? 그리고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주어, 꽃보다 부사어. 아름다워. 뭐예요, 여러분? 서술어죠. 그쵸?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혼문장입니다. 자, 공기가 맑으면 물도 맑다. 주어, 맑으면, 맑다니까 서술어. 물이 맑다, 물도 맑다. 주어, 서술어가 되겠네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두 번 나타나 있으니까 얘는 겹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자, 그는 주어. 아주는 뭐예요, 여러분? 그쵸, 부사어죠. 새 사람 할 때 새는 뭐라 그랬어요? 관형사는 바로 부사이면서 부사어가 되는 거고, 관형사이면서 관형어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어,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뭔가 문장이 되게 길어 보여요. 그쵸? 이 중에선 그나마 제일 긴데, 여러분 이거는 주어가 한 번 나왔고 서술어가 한 번 나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혼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겹문장보다도 혼문장이 더 길죠. 그쵸?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의 개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개념, 문장 성분의 종류, 그쵸 여러분? 서술어의 자릿수,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 그 다음에 구와 절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문장의 종류까지 여러분들 꼭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 올려다 보시나요? 요즘 하늘이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쁜 가을 하늘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도 땅만 보고 걷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보면서 걷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예쁜 가을 하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선생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문법이 이지해지는 그날까지 이지혜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